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에 능통하죠. 특히 요즘 보면은 영상 매체도 풍부하고 이렇게 보면은 소위 청년층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들 허여멀겋게 잘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아주 피부가 뽀얗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기름장어 이거는 좋은 의미로 쓰지는 않는데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아주 무슨 말이든 척척 받아내고 그리고 언제나 매끄럽게 자기에게 부담이 될 만한 일은 잘 빠져나가고, 그래서 기름칠을 해 놓은 것처럼 말을 유창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하는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그리고 인기 있는 이런 청년들이 하는 우리 한국말을 우리 한국인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 우리 한국말이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가? 청년풍은 어떤 것인가? 말은 청년인데 지금은 나이 든 사람들이 웬만한 것은 다 청년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종의 교과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말의 교과서, 현실 교과서.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말하는 사람은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것도 편의상 우리라고 하죠. 대충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관악산 정상을 올라서 저쪽이 날씨가 맑을 때 본다면 진짜 서울도 보일 것 같네요. 이 말을 또 참 빠르게 하죠. 일정한 목소리의 높낮이가 아주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빠르게 하는데, 아무튼 이 말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별 문제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다들 대충 듣는 그런 습관이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랬을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의 두뇌가 아주 활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철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나 이런 걸 보건대 여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관악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관악산 정상, 산 꼭대기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이 보인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이 관악산은 서울에 있다, 신림동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서울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과천 쪽에도 있다, 거기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충 이렇게 윤곽을 잡아둘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어디에 있을까? 물론 그러면 철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한 우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철수의 말이 들릴 만한 거리에 있겠죠. 이제 이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철수가 한 이야기는
이게 혼잣말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상대방을 두고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대화의 일부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도 이걸 보면서 철수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혼잣말은 아니겠지? 이럴 수 있는데 문장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 다음에 철수가 한 이 말은 존댓말일까? 아닐까? 요자가 붙었는데 존댓말 아닐까? 과연 그럴까? 생각해 봐야 하겠죠. 내용을 보니까 날씨가 맑을 때 본다면 이랬는데, 그러면 날씨가 맑은 곳은 어딜까? 우선 이런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짐작한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간단합니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이 문장, 요 2줄로 된 문장을 여기 진한 검은색 한 줄로 써놨는데, 이 문장 중에 아예 문법상 틀렸다 하는 거는 빨간 펜으로 치워버렸습니다. 만약에 할 때 에는 뺐고, 정상을 했을 때 여기는 조사가 을이 붙을 수 없죠.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어떤 일정한 위치, 그것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국어에서는 이게 부사격 조사, 정확히 말하면 부사격 조사 중에 장소니까 처속격 조사, 에를 써야 할 자리입니다. 영어나 국어나 마찬가지로 을, 요 이응 대신 리을이 들어간 를, 이것은 목적격 조사라고 해서 목적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그 상대를 가리킬 때 을을 씁니다. 그래서 문법은 좀 어렵지만 정상을, 여기에서 을은 틀린 거다, 정상에라고 해야 한다 해서 2가지는 미리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봅시다. 만약 관악산 정상에 올라서 저쪽이 날씨가 맑을 때 본다면 진짜 서울도 보일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문장은 전부 어떤 문장이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만약, 여기 사선을 그어 놓은 곳이 있죠. 여기까지 만약 뭐뭐 한다면이 이 앞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일 것 같네요 라는 게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일 것 같네요. 여기에서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만약해서 이 앞부분이 다 이루어졌을 때, 성취됐을 때 뒷부분이 그러면은 단정적으로 그렇다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추측입니다. 앞부분도 현재 일어나지도 일어날지도 알 수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이런 것을 이야기해 놓고, 뒤쪽에도 조건문처럼 뭐뭐 하면 뭐뭐 된다가 아니고 그럴 것처럼 보인다, 추측입니다. 굉장히 애매하면서 흐리멍텅한 정보라고 한다면
불안해서 취할 수 없는 정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뻔히 아는 한국어 표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한번 찾아보자 했던 것들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철수, 이 말을 하는 철수는 현재 어디에 있나? 이 산이 있고 정상에 가면 서울이 보일 수도 있다는 이런 힌트 속에서 철수는 어디에 있는가?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곳은 저쪽이라는 곳입니다. 이 표현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철수, 말하는 철수에게 있어서 먼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철수가 있는 곳은 저쪽이 아니고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구획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저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그러면 철수와 우리는 철수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쪽에 있겠구나. 그러면 이쪽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산을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오르기 전이죠. 왜냐하면 올라서 관악산 정상에 올라서라고 했는데 이 오른다라는 말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사람이 움직여서 옮겨가는 것,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올라서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보통 서술형에서 어떻게 쓰느냐, 올라가다 했을 때는 올라가로 줄여서 쓰고, 올라서다 하면 올라서라고 쓴다 하는 이런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 철수가 올라서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올라가는 과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딱 정상에 도착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올라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상에 올라서라는 것은 정상의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즉 정상까지 올라가서 걸어가면 사람이 움직이죠. 그렇게 몸이 올라가서 그 위에 서다, 이런 뜻입니다. 정상 위에 딱 서다. 영어로 말하면 이미 완료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정상에 올라서 뭐뭐 한다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철수는 아직 본 것도 아니고 정상에 올라간 것도 아니죠. 그러면 아직 오르기 전이다. 그래서 철수와 우리가 있는 이쪽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에 못 간, 정상보다 낮은 어딘가겠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야기했죠. 서울이 보일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의 이게 신림동 그쪽 관악산이라고 하면 서울의 중심과 서울에서 어떤 가장 눈에 띄는 어떤 시설물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그저 편하게 서울이라고 말을 한다면 과천 쪽에서 관악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일 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럼 1번 답이 나왔죠. 지금 철수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관악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관악산의 그 정상 아래쪽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은 과천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범위를 좁혀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이쪽을 봤죠. 날씨가 맑을 때라고 했으니까 날씨가 맑다는 것은 구름이 없고 안개가 없어서 이런 풍경을 봤을 때 선명하게 보인다. 또 햇볕이 충분히 내리쬐는 밝은 날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본다면 진짜 서울도 보일 것 같네요.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일 것 같네요 라는 구조라고 했죠. 우선 뭐뭐일 것 할 때 리을 것 부분을 봅시다. 이거 보이다 다음에 리을 것이 붙었는데 이 리을 것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거는 말하는 사람 철수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보일 것이라는 부분도 이미 추측인데 보일 것 같다. 이 같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 그런데 이것도 추측입니다. 앞에 것도 추측이고 뒤에 것도 추측이고 아주 불확실한.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요가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뭐뭐네요, 하네요, 아니네요 이 네요를 많이 쓴다고 좀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요라는 말이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에서 혼잣말에도 걸리고 존댓말에도 걸립니다. 여긴 둘 다 시옷을 씁니다. 사이시옷을. 뭐뭐 하네요에서 뭐뭐 하네까지만 보면 뭐뭐 하네, 뭐뭐 이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로운 것을 알거나 깨닫게 됐을 때 유레카라고 하죠. 무엇인가를 새로 알게 됐을 때 뭐뭐 하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아, 그렇네, 이렇네, 이런 식. 그래서 이 요가 붙기 전에 네는 감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내가 지금 이걸 알게 돼서 감탄한다고 하는데 네로 끝이 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뭐뭐이다 라고 하는 서술문이 돼버립니다. 감탄문이 아니고 느낌표를 안 붙이고 마침표를 붙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를 보면 감탄문이면서 평서문, 서술문으로 쓰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감탄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 혼잣말을 한다. 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혼잣말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말도 아닌 어중간한 표현이 네이고 그 다음에 그렇네 라고 하는 것은 반말입니다. 이 반말 뒤에 요라는 글자를 갑자기 붙여서 반말을 존칭어처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사이에 말을 한다고 하면 동갑내기이면서 서로 아직은 서먹서먹하면 반말을 하면서 요를 붙여서 조금 존칭어를 쓰는 게 거리감을 둔다고 할까? 썩 친하게 다가서지 않는다고 할까?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요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하는 말로 써도 안 되고 혼잣말로 쓴다면 상황이 안 맞고 존댓말로는 될 수 없고 반말로 쓰기에는 거기에 요라고 하는
존칭어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게다가 감탄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서술문이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참 복잡한 청년 세대의 한국어 용법이라고 할까. 그러나 그냥 복잡하고 너희들은 그런 거냐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한국어 문법은 그것도 법입니다. 질서고 규칙인데 이렇게 뒤섞어서 쓰고 있다는 것은 국어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경계가 무너진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말이 네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충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어디에 있나, 혼잣말인가, 존댓말인가. 이제 네 번째, 날씨가 맑은 곳은 어디냐, 이것을 살펴봅시다. 만약 관악산 정상에 올라서서 저쪽이 날씨가 맑을 때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쪽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먼 곳 서울 쪽 이렇게 될 겁니다. 서울 쪽이 날씨가 맑을 때 본다면, 그러면 여기는 날씨가 흐려도 되고 여기가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따질 게 아니고 여기 저쪽이라는 것이 군더더기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씁니까? 날씨가 맑은 날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쓰죠. 아주 쉽게, 그리고 문법에 맞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순서도 바꾸고 중간에 필요 없는 것들을 무수히 집어넣어서 결국은 말이 통하지 않게 쓰고 있다. 그리고 저쪽이 날씨가 맑을 때면, 서울 쪽이 날씨가 맑으면 여기는 하늘이 먹구름이 끼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가. 그리고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설령 과천 쪽 관악산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거나, 아니면 그 표현이 대부분 군더더기이거나 또 자연법칙에도 어긋나거나 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진짜 부분 보고 갑시다. 진짜 서울도 보일 것 같네요. 자, 서울도 보인다. 서울까지도 보인다. 강조라고 할 수 있죠. A도 보이고 B도 보이고 서울도 보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철수는 이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을 아주 뜬구름 잡듯이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서울도 보인다, 보일 것이다, 이게 아니고 보일 것 같다, 같네, 같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보일 것이라는 것도 추측이고, 같다, 보일 것 같다라는 것도 아주 불확실한 또 추측이고, 그런데 그렇네요 해서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잘못되어 있는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몽땅 추측인데 아주 희미한 추측, 그냥 대책 없이 한번 보일 수도 있으려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앞에 진짜는 왜 붙였을까? 요즘 걸핏하면 진짜, 사실 이런 말을 한 문장 속에도 여러 번 넣는데, 이 진짜는 감탄사인가, 진짜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는 여기에 호응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그저 막연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라고 붙인 것. 이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맑은 곳은 어떨까? 이 문장을 그대로 봤을 때 저쪽이 날씨가 맑을 때, 그러면 먼 곳이 날씨가 맑을 때 본다면 이 말이 성립하려면 이 사람은, 철수는 저쪽에 있어야 하겠죠. 바로 저쪽 이에서 이 조사 이가 잘못 들어갔다. 그냥 관악산 정상이 맑으냐 서울이 맑은 거냐라고 해서 이게 성립이 된다면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관악산 정상이나 서울이나 뭐 도깨비 장마일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맑고 안 맑고는 거의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저쪽이 날씨가 맑을 때라고 해놨습니다. 저쪽이 날씨가 맑을 때 보는 것은 어디서 보는 거냐? 어디가 날씨가 맑은 거냐? 그래서 이것도 문장 저쪽이부터 본다면까지를 본다면 이게 한 번에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쪽이가 그저 빠져주면 가장 편할 것 같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똘똘해 보이게, 혹은 상당히 그 윤택하고 많이 배웠고 좀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말도 재치 있게 반질반질하게 하는 것 같은 이 한 문장이 아예 문장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만약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런데 이게 뒤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 이걸 앞으로 보내서 날씨가 맑은 날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본다면 서울도 보일 것 같다. 서울도 보일 것이다. 서울도 보일 거예요. 뭐 이 정도로 쓰는 것이 무난할 겁니다.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말 어휘를 모르고, 그리고 장소를 가리키는 것인지 상대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것인지 단지 짐작인지를 따지지 않고 앞에 진짜 하면서 강조하고 하는 이런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번지르르 했던 문장이 이제 보니까 초등학생이 작문을 해서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은 비문,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려하게, 그리고 항상 그 유명한 사람들, 또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 생활, 이거를 보면서 그냥 우리도 거기에 어울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럴 일이 아니다. 국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맞춤법이 조금씩 바뀌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 국어의 어휘, 말뜻과 문장 구성과,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실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국어 공부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